자, 그럼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 월요일, 매주 월요일에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을 살펴봐야 할지 오늘은 라메디텍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라메디텍에 이제 상장한 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대로는 뭐 주가가 최근에는 큰 이슈들도 없고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근데 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 전체 이제 절대적인 이제 매출 수치는 아직은 이제 낮은 편이지만 이제 그 성장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메디텍은 국내 최초로 바늘이 없는 체열 기기를 이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이제 체열을 하면 당연히 바늘을 떠올리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레이저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피부에 미세한 홀을 뚫어서 여기로 체혈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늘 주사침에 따른 2차 감염 피해 우려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이저로 이제 미세하게 이제 홀을 만들면 그 홀 부분이 조금 피부에 손상이 가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그 자연 피부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홀을 이렇게 재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흉터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빛이랑 다르게 직진성이 강하고 또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파장이 일정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 손상이 거의 없는 제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통증도 좀 적은 거예요? 네, 통증은 제가 직접 체열을 해봤는데요. 네, 통증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찌르고 난 다음에 찔렀나요? 라고 다시 물어볼 정도로 네,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체열하는데 어쨌든 바늘 우리가 어쨌든 뭐 순간이긴 하지만 따끔하잖아요. 그게 또 그걸 무서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러다 보면은 체열을 많이 하셔야 되는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라메디텍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면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상용화되고 있는 거죠? 네, 상용화가 이미 된 상황인데요. 당뇨 환자처럼 이제 장기간 반복적으로 체열을 해야 하는 분들이 이 레이저 의료기기를 되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바늘로 계속 여러 부위를 한 곳을 찌르다 보면 굳은 살이 생긴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미용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라메디텍 제품은 굳은 살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제 미용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여성이나 아이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용화는 이미 된 상태고 이제 국내 식약처 이제 허가를 포함해서 미국 식품의약품 FDA, 유럽 CE 인증을 다 받아서 30여 개국에서 지금 인증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네. 미국 FDA 승인을 받았네요. 네. 자, 그런데 뭐 또 최근에 어쨌든 이 라메디텍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말씀해주신 이 체열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어쨌든 또 미용 쪽으로도 최근에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지금 미용기기,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라메디텍도 이쪽에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 레이저 이제 기기를 활용한 미용기기 시장에 이제 진출을 최근에 했습니다. 사실 그 대표님과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 바늘 없는 체열기가 이제 가족 중에 이 당뇨 환자가 있어서 처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개발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라메디텍 대표의 가족분이 당뇨에 있어서. 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났더니 그 이제 제품에 워낙 정성을 많이 쏟다 보니까 원가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도 남는 게 많이 없었던 거죠. 이제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용기기 쪽으로 좀 사업을 이제 수익화를 좀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진출을 하게 된 거라고 하고요. 이제 요즘 집에서 이제 스스로 피부 관리하는 홈케어 제품들, APR 같은 제품들이 되게 인기고 주식시장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과 대여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뭐 그러면 라메디텍의 대표도 인정은 한 거네요. 체열 기기보다 더 많이 남는 건 결국에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다라는 건데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라메디텍 네. 쪽은. 네. 이 라메디텍의 미용기기 브랜드 이름이 퓨라셀이고요. 퓨라셀? 혹시 프락셀 들어보셨나요? 네. 이름을 들어봤어요. 네, 그거랑 이제 비슷한 그 원리다라는 점에서 이제 퓨라셀이고 그 밑으로 이제 개인이 쓸 수 있는 제품, 에스테틱 샵에서 쓸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여러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실제 최근 분기 보고서 보니까 퓨라셀 관련 매출이 2023년 15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54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만 매출 18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계속 성장을 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전문가용 복합 레이저 피부 미용기기, 이건 에스테틱 샵에서 쓰는 건데 네네. 퓨라셀 MX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3월 출시 이후에 국내 1,000곳이 넘는 한의원이랑 에스테틱 샵에 납품이 됐고 네. 이 매출은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28% 증가했습니다. 좋네요. 집에서 그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용기기는 네. 퓨라셀 미라고 불리는 건데 이거 제품 또한 1분기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퓨라셀이랑 레이저 체열기기, 기존의 제품 등을 포함해서 네. 전체 예상 매출이 10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할 것 같다.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퓨라셀 미인이라는 제품을 또 신제품을 런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홈쇼핑을 통해 처음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뭐 상당히 좋았다. 이런 후문을 들었고요. 이 퓨라셀 미인은 저희 그 다이슨 같은 네네. 헤어 드라이기도 위에 헤드만 바꿔서 여러 개 사용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한 10가지 제품을 그 헤드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품이 이번에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그걸 위에 거를 교체해가지고 네. 뭐 바르거나 네, 아니면 뭐 쿨링도 하고. 네, 쿨링을 하거나 아니면 네. 마사지랑 뭐 이런 식으로 위에 걸 바꿔 끼워서 네. 사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네. 이 제품도 이제 반응이 상당히 좋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숫자로 봤을 때는 확실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뭐 어쨌든 뭐 라메디텍 자체가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고 매출 규모가 네. 큰 회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작년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개선되고 있는 네. 판매나 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뭐 체열 기기 레이저를 통해서 어쨌든 뭐 체열을 하는 기술을 네. 원래는 시작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 피부 미용 기기도 결국에 이 레이저 기술을 확장해서 만들고 있는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피부 미용 기기도 이 초소형 레이저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이 퓨라셀을 런칭을 한 거고, 그래서 이 회사의 전체 기반을 이루는 게 이제 레이저를 초소형화한 네. 기술이 이제 바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는요, 그 파장을 만들 때 엄청나게 큰 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네네. 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적지 않은 크기의 그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네. 이 회사는 이 레이저를 초소형 장비로도 파장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미용기기로도 이제 진출이 가능하고 홈케어 제품까지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막 옆에 이렇게 부속 기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 조그만 기계 자체에서도 이 레이저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더 잘 팔리고 이 부각이 많이 되고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라메디텍 대표가 체열기는 사실 크게 남는 게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보면 그러면 이제 라메디텍은 이쪽 피부 미용 쪽으로 더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기존의 체열기 사업에서는 좀 비중을 줄인다거나 네. 이런 건 아닌가? 이제 일단은 이제 당분간은 미용기기 브랜드를 계속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한편 이제 회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장은 네. DDS라고 약물 전달 시스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90조 원 규모 시장 규모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은 단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약물을 몸속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속도로 이제 전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게 요즘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 포함해서 이제 약물의 복용 편의성을 늘리고 약물의 지속 가능한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네.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 이제 산업적 수요도 많고 또 새로운 특허를 이제 여기서 만들게 되면 약물을 보유할 수 있는 그 특허 기간도 이제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계에서 좀 각광을 받는 분야인데 라메디텍은 이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회사가 좀 불뚝 서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허혈괴사증이라고 네네. 그 하반신 그 관련한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임상 시험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로 약물을 뭔가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밖에도 뭐 인슐린 치매 약물, 백신과 같은 경피에 주입하는 약물들을 레이저로 전달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라메디텍은 결국에는 지금 체열기 관련해서 시장으로 시작했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확장을 많이 하고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약물 전달 시스템 DDS 시장 요거를 이제 개척하는 게 앞으로의 목표겠네요. 요 세 가지가 잘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라메디텍을 앞으로도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뭐 주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받을 수 있을지 한번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한번 같이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라메디텍은 여기까지 좀 확인해 보고 자, 이번에는 HLB도 좀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HLB는 아직도 얼마 전에 안 좋은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간한 신약 심사 FDA 쪽에 세 번째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뭔가 뚜렷한 뉴스들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세 번째 어떻게 되고 신청을 5월 중에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식 블로그를 보니까 그 이달 19일 날 네. FDA에다가 타입 A 미팅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6월 19일에요? 네, 그렇습니다. 6월 19일에. 네. 예. 이제 타입 A 미팅이라는 거는요. 지난번에 보안 요구 서한이나 CRL이라고 불리는 네. 보안 요구 서한을 FDA로부터 받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품목 허가 이제 심사가 중단이 됐을 때 이제 FDA랑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서 뭐가 문제였는지 찾아내서 다시 이제 신청을 하기 위한 그런 미팅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타입 A, B, C 미팅까지 있는데요. 네. 그 A가 가장 긴급에 속하는 그 미팅 방식입니다. 네. 뭔가 긴급한 미팅을 할 게 있어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미팅 없이도 그냥 세 번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걸 신청을 안 하고 왜 지금 이 타입 A 미팅을 신청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팅을 따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네. HLB에 밝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입장을 이제 뒤집은 거죠.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게요.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신약 허가 과정에서 이제 아주 작은 변수들까지 차단을 하려는 거다 이런 시장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관계자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은 네네. 이제 4월에 FDA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이 충분하다고 원래 판단을 했는데 이제 CMC 팀과의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권고가 제시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최종 허가를 좀 받기 위해서 이번 미팅을 신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신중하게 진행하는 건 좋은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답답한 상황입니다. 원래 5월에 신청하기로 했는데 지금 6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건 걱정스러운 건 이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재무나 적자폭도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좀 대책이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 품목 허가를 이제 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네네. 이유들이 이제
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이어서 HLB는 올해도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681억 원에 영업 손실 1,185억 원, 당기 순손실은 1,000억 원을 넘겼거든요.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손실 287억 원, 당기 순손실 68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금 비율을 보면은 한 58%, 부채 비율 36%로 업계 평균을 보면은 좀 양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재무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계속 몇 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팔아서 좀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장기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죠. 네, 지금 명확한 지금 캐시카우가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지금 또 부담스러운 건 자금 조달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부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반복된 자금 조달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4,659억 원, 4,700억 원 가량 외부 조달을 하는 상태고요. 뭐 다양하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유상증자, 뭐 계속 다양한 수단들이 동원이 됐고 이제 장기, 단기 차입금도 있습니다. 2023년에 차입금이 51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292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이랑 투자활동에서 이제 현금이 계속 유출이 되니까 이걸 외부에서 자금 조달해서 메우는 막고 있는데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은 가남 신약의 빠른 신청이다. 이렇게 HLB가 이야기를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주주분들도 언제 허가를 빨리 신청할 것이냐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가남 신약 관련해서 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 결과물을 내야 HLB도 지금 뭐 재무적인 상황이든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들에게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뭔가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건데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또 근데 또 계열사들도 지금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HLB 테라퓨틱스라고 이제 주요 계열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개발 중이던 치료제가 유럽에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1차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도 아마 하락세일 것 같은데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영양성 각막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로 신경영양성 각막염이라는 거는 이제 희귀 질환에 속하는데 눈 신경의 감각 신경 기능이 손상돼서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뭐 콘택트 렌즈를 오래 끼거나 뭐 이런 경우 발생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 24일 날 공식 블로그에다가 HLB 테라퓨틱스가 미국 자회사가 개발 중이던 이 치료제가 1차 평가 지표를 충족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걸 그렇다고 바로 중단을 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이런 기술 이전 협상은 뭐 미국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계속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제 완전히 이게 1차 지표를 충족 못했다고 해서 완전 끝난 거는 아닙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지난주에 하한가 한번 맞고 그 뒤로도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늘은 뭐 큰 폭은 아니지만 0.84% HLB 테라퓨틱스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 HLB 그룹주들은 이 간암 신약 관련해서 긍정적인 좋은 소식이 나와야 뭔가 반절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상황이네요.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아마 많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계속 추후에 어떤 또 중요한 이슈 있으면 또 석재원 기자께서 한번 체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기자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